안녕하십니까, 소마시네마입니다. 자, 2024년 설 연휴를 잘 보내고 오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설에 혹시 극장에 가셨다면 어떤 영화를 보셨는지요? 저는 이 지금 보고 포스터가 떠 있는 이 영화를 봤습니다. 사실 4주 개봉한 지 4주가 지났는데요. 어, 그 이런 좀 아트하우스 계열의 영화들은 개봉하고 나서 한 일주 이상 지나버리면 이제 근근히 상영하는 이제 중심 메인 그 상영관이 아닌 곳에서는 이렇게 상영 기회가 많지 않아서 못 보고 있었게 됐는데, 마침 제 동선에 들어와서 이 영화를 또 운 좋게 볼 수 있게 됐고, 그 선택은 매우 마음에 드는 선택이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 영화는 취향에 따르는 영화고, 일반적인 스펙타클이라고 하는 범위 내에서 그 영화를 중심으로 그렇게 보신 분들한테는 적합하지 않은 영화입니다. 매우 어, 드라마 장르에 속한 영화고요. 자, 켄 노치라는 이름이 일단 뜨고, 이 켄 노치 감독 희망과 공감 3부작이라는 이름은 누가 붙였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 제가 켄 노치 영화를 본 건 90년대에 랜드 앤 프리덤부터 본 것 같습니다만, 그 영화들 중에 최근작들은 특히 이제 심금을 울린다라는 상투적 표현이 매우 잘 어울릴 정도로 사람의 마음을 좀 뒤흔드는 경향을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작들이 이 세 편이죠. 지금 나의 올드 오크가 가장 최근작이고, 그 다음에 그 전작은 미안해 리키라고 Sorry We Missed You라는 작품이었습니다. 2019년이고, 파견 노동자들, 택배 노동자들의 삶을 다뤘던 굉장히 파견 노동자라는 표현은 적절하지 않군요. 그 새로운 형태의 노동 형태에 대한 통찰과 동시에 그들의 삶을 아주 파고들었던, 노동계급의 삶을 파고들었던 그런 영화였죠. 그 다음에 그 작품 그 이전에 이제 칸네 영화제 그랑프리를 두 번째로 받게 되는 나 다니엘 브레이크라고 하는 영화로 그 역시 영국의 복제도의 폐부를 짚어냈던, 그 문제를 짚어냈던 그런 영화로 그 얘기하고 있는 영화가 그런 연작으로 나의 올드오크를 얘기해서 희망과 공감 3부작이라는 뭐 멋진 그런 트릴로지 이름을 붙였습니다. 켄 노치 감독의 마지막 작품이라고 하는데, 사실 켄 노치 감독 한번 은퇴했다가 돌아온 적이 있어서 건강만 허락하시다면 다음 편 영화를 좀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뭐그 블루칼라의 시인이라고 불렸던 이름은 이미 1969년도에 나왔던 캐스 이후에 일찌감치 7, 80년대부터 이 켄노치 감독의 작품들에는 이름이 붙어 있었고요. 그의 미학이라고 하는 건 지극히 소박한 영국의 리얼리즘 미학을 따르고 있는 감독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정적으로는 노동계급의 입장, 가난하고 핍박받는 사람들의 입장을 대변하고 있는, 소위 말해 좌파의 입장을 취하고 있는 그것을 일생 동안 변함없이 지속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현대에 들어서는 더더욱 인간 개개인에 집중하고 있는 최근작들은 특히 사람의 마음을 매우 잘 담고 있어서 많은 분들의 또 감정을 뒤흔들고 있는 그런 모습까지 보여주고 있는 감독입니다. 이제 벌써 87세가 되셔가지고 이제 언제 은퇴해도 이상하지 않을 것 같은데, 어떻게 될런지 뭐 알 수가 없네요. 자, 어쨌든 이 영화 좀 살펴보도록 하죠. 뭐 보신 분들은 다 보셨을 것 같아가지고 얘기가 하기가 좀 어렵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이 전작들에 비해서 이 평이 조금, 이 로튼 토마토를 가지고 왔거든요, 미국에. 이게 사실 이제 유럽이라든가 이 백인 사회에서 굉장히 예민한 문제, 이민 문제를 다루고 있어요. 그러니까 현대 지금 2024년도인데, 최근 들어서 이제 유럽의 구구파 정당들이 득세하고 있는데, 이 이민 문제에 대한 거부감이 상당히 그 중심에 이루고 있죠. 근데 켄노치 감독은 그 문제를 이제 정치적 시각으로 다룬다기보다는 현실 속에 있는 문제로 짚어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다루고 있는 건, 사실 우리가 관광지를 가지고 이제 유럽을 봤을 볼 수 있는 풍경들은 아니에요. 굉장히 쇠락한 마을이고, 그다음에 이제 켄노치 스스로가 자신이 살고 잘 알고 있는 세계의 모습에 이들의 이제 그 현실을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주인공이 될 수 있는 인물은 이제 왼쪽에 나와 있는 이 분이시죠. 이분은 이제 그 올드 오크, 이 원래 이 영화의 제목은 나의 올드 오크라는 조금
또 시적인 제목을 붙였습니다만 영화 포스터도 약간 좀 정적인 느낌을 두고 한국에서 이제 마케팅을 이렇게 해야 되죠. 이런 느낌을 이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 잉글랜드의 북부 지방에 있는 옛 폐광된 탄광촌입니다. 탄광촌이라고 하는 배경은 사실 굉장히 중요한데 그 철도 노조나 탄광 노조는 대처 시절 마가렛 대처의 80년대 신자유주의 시대에 어, 대표적으로 저항을 했고 그때 이제 그 구조조정의 대상이 되면서 대규모 일자리를 잃게 되었었던 전통 노동자들의 계층에 속하는 그런 지역들이고 도시 자체가 철도나 노조 특히 이제 탄광의 경우에 그 기반하고 있는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자면 태백 같은 데 생각하시면 쉬운 건데 그쪽 산업에 기대고 있었던 사람들이 대부분이었던 지역이었기 때문에 지금 한국에서는 이를테면 지금 뭐 군대가 이제 조종이 되면서 없어졌을 때 그 도시 자체가 이제 없어져 버리거나 아니면 지방에 있는 지방 대학들이 약해지면서 그 지방대에 의존했던 상업 지역이 사라져 버린다거나 그런 식의 문제들을 이제 이미 오랜 기간 겪었던 지역을 배경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84년도에 그 대파업이 나왔다고 영화의 역사적 배경이 나오는데 여기 이제 이 여기 나와 있는 이 사진 그 영화에서 주인공인 올드 오크라고 하는 공간에 이 공간에 그 지금 사람들이 메인 바 동네 단골들이 와가지고 펍 와서 이제 먹는 지역 말고 이제 안쪽 방이 있는 거죠. 옛날에 장사 잘 됐을 때 그 동네의 이제 뒷 공간. 그 지금 현재는 20년간 쓰이지 않고 있는 공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2023년 뭐 이 정도를 배경으로 한다면 2002 그 동네가 84년도부터 한 10몇 년 정도는 그래도 열었다가 그 이후에는 이제 아예 활용을 못 하고 있는 공간인 거죠. 그 공간을 놓고 펼쳐지는 이제 일종의 갈등입니다. 근데 그 속에 이제 그 켄 로치 감독이 통찰력을 가지고 있는 거는 84년도 이후에 그 쇠락해서 이제 연대성을 완전히 잃어버려 있는 노동 계급들이 살고 있는 지역에 본인들 지금 유럽 사회가 공통적으로 겪고 있는 문제죠. 그들이 살고 있는 공간에 밀어닥치는 시리아 난민들의 모습을 이야기를 정면으로 다루고 있어요. 이 문제들의 경우에는 뭐 지금의 유럽의 거장들이 아키카우리 마스키 같은 경우도 르하브르 같은 영화에서도 다루고 많이 다루고 있는 문제인데 사실은 이제 대중적으로는 이게 사람이 이제 주먹이 가깝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느낌인 거예요. 여기서 지금 그 도시의 이 사람들 기부에 의해서 난민을 돕기 위해서 그 기부품을 나눠주는 장면에 영화의 한 장면에 나오는데 도시에서 이미 자라고 있었던 그 영국 노동계급에 방치된 아이들은 왜 자기들도 사람들에게만 주느냐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불만들이죠. 그런 불만들이 원수로 표현되는 장면들인데 영화의 첫 장면 자체가 이제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흑백 카메라 영화 첫 장면 흑백 카메라 장면으로 등장을 하는데 영화 주인공이 등장 인물인 이 여성 시리아에서 온 여성이 이름이 뭐죠? 네, 야라예요, 야라. 야라라고 하는 이 여성이 사진을 들고 다니거든요. 이 사진은 근데 사실 또 나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여성이 그 시리아에 유일하게 지금 그 남아 있는 아버지가 사준 그 여성에게 사준 물건이거든요. 근데 그 사진으로 주변 사람들을 이제 난민촌에서부터 주변 사람들 찍고 있다가 이제 여기서 이제 그 자기가 배정받은 마을로 오게 되면서 그 마을의 주민들 마을 모습들을 이제 풍경을 담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풍경 속에 거부감을 나타내는 이제 노골적으로 거부감을 나타내는 사람들의 모습을 담고 영화의 첫 장면에 이제 그런 강력한 거부감들이 표출되고 그 과정에서 이 야라의 이 여성이죠. 이 야라의 카메라가 파괴됨에 따라서 그 카메라에 그를 놓고 펼쳐지는 이제 처음에 이제 에피소드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들의 관계는 이 카메라를 놓고 이야기가 펼쳐지는 거죠. 자, 중요한 거는 이 올드 오크라고 하는 공간입니다. 영화의 제목처럼 영국은 뭐 많이 제가 안 가봤습니다만 사실 뭐 가본 분들이 아니라고만 저는 할 말이 없습니다만 영국의 지방 도시라고 하는 게 특별하게 뭐 위락 공간이라고 하는 게 없고 특히 이렇게 폐쇄된 폐광된 잘못 나가는 동네에 놀 공간이라는 게 거의 없는 상황이죠. 모일 공간 자체가 없는 상황이어서 그들이 이제 그나마 모여서 노는 데가 이제 맥주 한잔 시켜놓고서 얘기하고 있는 펍이 되는 거죠. 이 펍이 바로 올드 오크고 이 주인공이
가지고 주인공이 운영하고 있는 공간입니다. 그래서 영화는 그 진입 장면이 등장하고 그다음에 그 장면이 이제 사람들 어떻게든 간에 주민들의 반대 속에서도 뭐 어쨌든 배정된 주택에다가 이 시리아 난민들을 갖다가 들여보내고 그다음에 이제 이 공간에 문을 열려고 쓰러져가는 이미 쓰러져 있는 이 간판을 갖다가 세우기에 애쓰려고 하는 주인공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영화가 시작을 하죠. 자, 그래서 그 뭐 아시다시피 켄 로치 감독의 영화는 그 이쪽에 이 영화는 장과 장들이 이제 그 시퀀스 하나의 이제 씬들이 모여 있는 하나의 에피소드들이 시퀀스라고 했었을 때 시퀀스가 끝나면 이제 페이드 아웃 되고 페이드 인 되는 전통적 스타일들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고 그 다음에 사람들을 이렇게 그 정면으로 응시한다, 감정에 이입하기보다는 객관적으로 비교적 보려고 하는 모습들을 보여줘요. 그리고 켄 로치 특유의 이제 유명하지 않은 연기자들을 활용하거나 아니면 또 실제로는 아마추어 연기자들을 활용하면서 그런 좀 사실적인 느낌들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죠. 그러면서도 이제 드라마의 그 탄탄함이 잘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그것도 역시 이제 오랫동안 켄 로치와 작업을 해왔던 각본가죠. 이폴 레버티의 또 능력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 속에서 이제 CR과 나라를 CR과 날수 뭐라 그러죠? 표현이 생각이 안 나는군요. 어쨌든 그런 것들이 잘 엮여져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제 전체적으로는 이 사람들은 이제 자기들의 유일한 놀이 공간이라고 할 수 있는 올드 오크에 시리아인들이 자꾸 개입되거나 있는 것에 대해서 불편함을 느끼는 거예요. 그 누군가는 노골적으로 불만을 드러내고 누군가는 이제 유보적 입장을 취하고 그 다음에 이제 조합 출신을 했던 동네이기 때문에 진보적인 할아버지들의 경우에는 그들에 대해서 긍정적인 호의적인 표현을 가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객관적으로 이제 시각을 바라보는 분들도 있고 노골적인 적대감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들의 이제 삶이 어려운 부분들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주인공인 이분 TJ라고 불리는 것 같은데 이분의 경우에는 굉장히 그 과거의 활동가 지역사회에 기여를 많이 했고 파업 시절에 젊은 시절을 보냈었던 분인데 너무 지역사회를 돌보다가 가정이 망가지면서 이제 홀로 되어 있는 사람이라서 그 속에서 약간 소극성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근근히 돈이 없으니까 그냥 가게만 유지를 하고 있는 상태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인 거예요. 그 속에서 이제 이 새로운 만남이 야라를 중심으로 야라가 이제 유일하게 시리아 난민 중에 영어가 되는 사람이라서 이 여성과 그 소통망으로 해가지고 이제 시리아 난민 그 커뮤니티와 그 다음에 기존에 살아 있었던 노동 지금 이제 은퇴자 그룹이죠. 은퇴하고 있는 이 노동 계급 간의 연관성이 생기는 겁니다. 그 속에다가 슬쩍 이제 역사성을 부여를 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이제 이 영화에서 되게 중심이 되는 것은 이 영국의 80년대 대처에 탄압에 맞서가지고 파업 과정에서 이들은 일종의 그 공동체를 형성하고 이제 이 주인공 TJ가 아닐 수도 있는데 어쨌든 간에 편의상 이렇게 하겠습니다. When you eat together, you stick together. 우리가 같이 나눴을 때 같이 싸울 수 있다, 같이 설 수 있다 이런 얘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더 단단해진다 이런 얘기인데 그 모습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이 영화의 메시지는 켄 로치 감독이 세련된 감독이라서 그걸 노골적으로 표현하진 않지만 약간 그래도 나 다니엘 브레이크 같은 영화들에 비하면 좀 자연주의적 성격들이 좀 줄고 조금 더 노골적이게 돼요. 약간 외부적인 메시지를 다룰 때는 약간 켄 로치 감독들이 좀 그런 걸 좀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경향이 조금 있는데 이 영화에서는 이제 그런 연대성을 특히 강조하는 경향을 보여줍니다. 사실은 삶이 그 얘기들은 여러 가지 대사들 속에 있는데 삶이 힘들 때 이제 유럽의 이제 그런 현재 현상들, 영국에서도 마찬가지일 거고 이 외부에 대한 적대감 뭐 원체 많기도 하고 사실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그들에 대한 적대감들을 가지고 있는 게 유럽의 현실이기 때문에 우리는 자꾸 이제 희생양을 찾는다. 이제 힘들고 그 상황이 힘든데 그 원인을 갖다가
뭐 제도의 문제, 근본적 문제라기보다는 우리 일자를 뺏어가고 있는 누군가가 있다. 이민자가 와서 우리 동네를 더럽힌다. 뭐 이런 식의 개념으로 이해를 하는 경향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현상들에 대한 모습들을 갖다가 이제 묘사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 그 속에서 이제 중심 인물이 되는 TJ의 이제 그런 입장, 생각도 있고, 그 다음에 야라라고 하는 소녀를 갖다가 이제 소통이 되는 대상이니까 이 소녀의 경우에는 순수하게 이쪽에 그 지적 호기심을 가지고 똑같이 하나의 청년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싶어하는 인물로서의 생생함 같은 것들을 또 그리는데 애렸습니다. 아까 약간 부정적인 면들을, 그러니까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라든가 꿈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보다는 삶의 쫓기고 우리 자리를 위협하는 사람들로 생각하는 그런 시선들에 대한 좀 일점 반대 안티테제로서의 모습들도 보여주죠. 그러니까 대성당을 보여주고 대성당에서 정말 그것을 아름답게 살펴보고 있는 소녀의 모습들 같은 것들을 야라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런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자, 중심적인 이야기들은 이미 이제 무너진 사회라는 것을 인정하고 있어요. 사실은 이 84년도에 이미 그 주요 산업이라고 할 수 있는 탄광이 무너진 다음에 이 지역 사회의 경우에는 쇠락과 쇠락을 계속 연속해 가서 살아가고 있었던 사회인 거죠. 그 속에서 사실 이 사람들은 반갑지 않죠. 그러니까 낯선 시리아인들이 비록 전란을 피해서 왔지만 뭐 사실 이 영국인들의 입장에서 그 사람들이 무슨 역사를 겪었는지에 대해서 큰 관심을 가졌을 리는 없고, 어쨌든 간에 그들이 자기들이 공간에 틈입해 오는 것 자체에 대해서 부정적 시각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이제 켄노치 감독은 그 열패감 같은 것들에 대한 그러니까 모습들과 같이 병치해서 보여줘요. 그러니까 영화 속에 등장하는 아이들이 영국의 그 아이들, 이 아이들이죠. 거리의 아이들은 부모들이 먹고 살기 너무 힘들기 때문에 사실 방치되어 있는 상황이라서 굉장히 어렵고 부모로서의 자존감도 지켜지지 않는 거죠. 그래서 보통 이를테면 다른 감독들의 경우에는 이들의 이제 레이시스트 인종주의자들의 모습 자체들을 갖다가 부정적으로만 그려내고 적대적으로 또 묘사할 수도 있겠지만 그 사람들의 모습들을 그런 사람도 있고 아닌 사람들, 어떻게 보면 현실적이죠. 누군가는 매우 적대적인 사람들을 끝까지 적대적인 사람들도 있지만 누군가는 같이 시간을 보내고 같이 이야기를 하고 같이 밥을 나눠 먹으면서 변화되는 사람들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가져야 될 태도에 대한 어떻게 보면 도덕 교과서적인 측면들을 제시하고 있죠. 같이 모여서 같이 이해하려는 방법 말고는 사실 방법이 없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영화는 이 중심 인물이 일종의 그 본인도 인간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어떻게든 간에 그 용기를 거꾸로 이 시리아에서 온 야라와 그의 가족들에게 사랑을 느끼게 되고, 그러니까 사랑을 느꼈다는 건 이제 가족적 사랑이라기보다는 연대감을 느끼게 되고, 그 속에서 자신의 모습을 치유할 수 있는 상황들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이 주인공은 이 이 시리아인들뿐만 아니라 이 같이 밥을 먹는 현장의 다른 사람들도 이 그 동안 어떻게 보면 패배감 속에서 방치되어 있는 이 굶는 아이들도 같이 밥을 먹을 수 있는 이 공간을 같이 하게 함으로 인해서 일주일에 이제 2번씩 급식을 제공하는 과정 속에서 그들을 갖다가 같이 끌어들이는 효과를 만들어낸다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모습이 감동적으로 마지막 장면에 등장을 하게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영화 속의 등장인물들은 배경처럼 흘러가고 있고 켄노치 특유의 이제 감정을 크게 집어넣지 않지만 잘 보면 누군가는 마음이 변화돼서 이들에게 그 연대감을 품어주는 사람들이 나오고요. 누군가는 끝까지 이제 부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게 되는 거예요. 그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될 태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라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영화의 마지막 장면이 그 모든 이제 갈등적인 측면들이 해결되고 나서 맨 마지막 쪽에 뉴스릴처럼 흘러가는 것은 일종의 이 깃발, 시리아 난민들이 이 마을의 주민들, 특히 이제 이 어떻게 보면 마을의 노동조합기를 상징하는 건데 그걸 갖다가 이제 선물을 하거든요. 그 깃발을 들고서 같이 행진하는 장면에서 이제 모습을 보여주는데 이건 이제 영국 영화들, 그래서 프라이드라든가 그다음에 뭐
뭡니까 그 빌리 엘리어트라든가 뭐 이런 장면 영화들에서 보면 블레스드 오프 같은 영화들에서 보면 굉장히 인상적으로 표현되는 장면들이죠. 그래서 나의 올드오크는 어쨌든 간에 이제 사실 뭐 논란의 여지가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라덴 감독의 영화들이라든가 이런 영화들에도 보면 사실 그 야탈의 방식들이 굉장히 다양한 방식이 나타나고 이게 사실 이제 유럽에서 심각한 문제라고 하는 지점은 뭐 당연히 인지하고 있는 거지만 이 어떻게 보면 큰 어르신이신데 이 20세기를 절반 이상 지나오신 21세기 이 반세기 이상을 살아오신 거장 감독이 그래도 해줄 수 있는 것은 결국은 신뢰와 믿음이라고 하는 그런 것들 말고는 사실 방법이 없다는 거죠. 희망이라고 하는 것이라고 하는 건. 그래서 어떤 면에서 이 영화의 훌륭한 지점은 사람들의 절망을 온전히 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희망을 가지고 있지만 그 희망의 부질없음에 좌절하기도 하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간다는 건 희망 위에 솟지 않으면 그리고 그것은 믿음 위에 올라서지 않으면 해결되지 않는다는 지점을 너무나 잘 포착하고 있는 영화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나의 올드호크는 그런 점에서 항상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최근에 켄 로치 감독의 작품들을 다 보면서 눈물을 흘리지 않은 적이 없어요. 그래서 항상 마음을 울리는데, 그러니까 그 달달한 청춘이 매력적인 영화들도 여전히 좋지만 우리가 좀 삶의 깊이감, 이 그동안 살아온 세월에서 인간에 대한 그런 통찰 이런 것들을 담고 있는 영화는 역시 이 켄누치 감독의 영화에서 크게 느껴지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그 덤덤한 스타일이라든가 그 별거 아닌 것 같은 이야기로 느끼실 수 있는 분들도 있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어떤 영화들보다도 울림이 가장 큰 영화 중에 한 편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나의 올드 오크 한번 들여다보았습니다.